2024학년도에 사관학교 1차 시험 7월 29일 날 보고 글쎄 뭐 채점을 안 해보고 싶은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또 뭐 국어 영어는 뭐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잘 본 건지 또 의아하고, 뭐 수학은 또 뭐 하도 요즘 뭐 킬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킬러성 문제를 다 손을 못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수험생이 있지만은,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는 뭐 해수화가 8월 9일 날, 공사육사 8월 1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국간사가 8월 14일에 최초 합을 발표하죠. 자, 일단은 2024학년도 사관학교 6회 공국간사 지원한 수험생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합격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스카이입시교육에 바로 사관학교 저는 국어를 지도하면서 교육을 총괄하는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일단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학선생님, 자, 인사하시죠. 예, 수학을 맡고 있는 이광우입니다. 네, 영어 담당 정화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관아카데미 스카이입시교육 바로 핵심 관계자들이죠. 사관학교 핵관들입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인데,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순서대로 해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자막 보시다시피 어때요? 1차 시험, 일단은 경향,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또 하나는 말이 중요한 것은 과목별로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대치동 번호 서초 방배원 현장 수강생들, 그리고 모의고사 수강생들, 그리고 있죠, 뭐 대전, 그 다음에 여수, 제휴학원들에 수강했던 수험생들, 약 표본 한 700명 내외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시험 끝나고 바로 가채점 쭉 진성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이제 이 가채점을 무작위로 입력을 시키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허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좀 점수를 빵을 치거나 의외로 좀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순조롭게 직접 지와 인연이 있고 저희 수강을 했고 모의고사 치렀던 수험생들 중심으로 해서 집계했기 때문에 아마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끝허리 후반부에서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확정적이라고 단정을 잡는 가채점, 일단은 1차 컷라인은 예상컨대 이 정도 될 것이다.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간단히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청취해보시고 좋은 팁을 얻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그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심으로 진단을 해주시면서 좀 뭐랄까, 어바웃으로 예상 컷까지 진단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은 뭐 고3 재수생 시험 끝났고 이제 예비 고3 2학년들이죠. 2025학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뉴스타트 출발 이미 했습니다. 저희는 2025학년도를 위해서. 다만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을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죠. 제가 1차 발표는 바로 우리 예비 대령들이 있어서 면접 진행합니다. 8월 12일부터 면접 개강을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육사가 이제 올해 84기인데 육사 정원이 좀 340명 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육사 전형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죠. 네. 선발 인원이 이제 그 성별, 그 다음에 계열별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남자는 288명, 그 중에 문과 45%, 이과 55%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자생도 42명 중 문과 60%, 문과가 좀 높죠. 네. 이제 우선 선발로 이제 학교장 추천 35%로 뽑고, 그 다음에 적성 우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체력 검정, 이게 육사는 중요합니다. 면접 시험도 아주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이제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200 정도 비중이고, 적성 우수 전형은 이제 내신이 100 비중입니다. 그리고 종합 선발 25% 내외로 뽑는 게, 뭐, 이제 1차 시험, 거기에 반영되는 비율, 그 다음에 내신, 수능까지 다 합산합니다. 이렇게 선발합니다. 네, 1차로 이제 남학생은 5배수, 2차 여학생이 8배수 선발을 해서 2차 전형을 하죠. 자, 육사가 이제 2차가 전형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해수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82기니까 170명인데, 일단 1차 시험이 어떻게 좀 남자 5배수, 여자 8배수로 일단 뽑아놓고 2차 전형을 하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1차 시험을 200점으로 환산해서 자, 일단 선발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76기인데 235년 선발은 그대로입니다. 저 공군사관학교는 금년도에 우선 선발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로 신설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정환생 공사 같은 경우는 전형을 어떤 윤곽으로 하는, 특히 1차 시험을 갖다가 반영하는 어떤 성향이 어떤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네, 1차 시험 육사, 그 다음에 해사와 마찬가지로 5배수에서 6배수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1차를 합격하는 학생들은 거진 다 붙는다라고 봅니다. 네. 네.
1차가 되면은 일단은 뭐 저 변수도 많고 추가 합격제도 많지 않습니까? 공사는 2배수로 1차 추가 합격제를 발표합니다. 네. 육사는 3번에 걸쳐서 추가 합격제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합의 커트라인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육사든 회사든 공사든 학교장 받게 되면 일단 1차 성적 합산 안 하기 때문에 회사를 반영하죠. 공사 입사는 합산 안 하기 때문에 1차 꼴찌로 되더라도 2차에서 뒤집을 기회가 많잖아요. 자, 그런 점도 기대를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죠. 자, 국가사의 경우도 어때요? 일단은 학교장 추천으로 50% 선발하는데 이미 원서냈죠. 그 다음에 1차에서 시험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하고 면접 비중이 큽니다. 자, 이나저나 아무튼 뭐 국간사도 학교장 추천 워낙 위력이 크죠. 자, 그런 거니까. 자, 국어는 금년도에 좀 많이 쉬웠습니다. 이제 30문제 50% 똑같았고 문학 11문제, 15문제, 독서 15문제 똑같았습니다만은 일단은 독서 지문이 하나가 줄었어요. 줄었어. 4개인데 3개를 줄여가지고 학생들이 부담이 좀 약간 좀 완화됐죠. 근데 이제 지문 하나당 보통 어때요? 5문항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지문, 과학 지문, 암세포 관련된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어때요? 타임 어택이 안 되고 팩트 체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 지문이 좀 뭐랄까 애를 매겼던 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 그래도 문학이 워낙 쉬워서 EBS 연결성이 아주 높았죠. 거의 뭐 교과서 범주니까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작년이 워낙 국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국어가 좀 뭐랄까 말랑말랑해서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 한 6점 정도 상향이 되는 자 그런 성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700여 명 이상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는 국어 있죠. 완전히 사관학교 똑같은 판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뭐 대조합의 효과도 분명히 시험장에서 있었다는 우리 수강생들이 그런 전언이 있었는데 올해 결과 아주 완벽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답률 상위 문항을 봤을 때는 어때요? 제가 독서가 아무래도 5개 중에서 이제 4개가 상위 문항으로 있는데 여기 15번, 그 다음에 11번, 13번 이게 어때요? 세 문제가 과학 지문입니다. 세 번째 지문. 암세포 관련 지문인데 역시 여기서 오답률이 높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문학 지문은 어때요? 자, 60% 선에서 17번. 자, 현대시에서 이제 19절의 표현인데 전체적으로 독서가 좀 아무래도 이제 문학보다는 빠듯했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게 주로 독서. 상위 5개를 봐도 어때요? 4문제가 독서에서 오답률이 높았죠. 80% 선에서 일단 15번이 틀렸는데 자, 그 주범 실체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독서는 개념적 운영하는 언어학 지문이 5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연금 제도 있죠.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경제 제도인데 완벽한 경제 지문보다는 조금 사회적인 어떤 그 추이를 언급하는 그런 건데 5문제 그 다음에 11번서부터 15번 암세포 관련된 과학 제도인데 아무튼 세 번째 지문이 암적인 존재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힘을 들어 했습니다. 추론책 사고 문제가 9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문학은 이제 16번에서부터 30번까지 쭉 하는 이제 현대, 고전, 산문, 의무 다 나왔는데 박목월의 나무, 현대시, 송지학의 흰방, 검둥오리. 그다음에 이제 김수미의 어때요? 자, 뿌리 이야기, 현대 소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연시죠. 북천가 가사가 같이 연합에 나오고요. 고전 소설은 이제 유충열전이죠. 조선 후기 바로 군담 소설인데 역시 이제 사관학회다 보니까 매년 그죠? 일단 전쟁 관련된 그런 소재 문학들이 출제가 됐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문학은 평범했습니다. EBS 연계성이 아주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받고 또 문학작품 유충열전 여기 나온 박목월의 나무 그 다음에 이쪽 안서우의 바로 어때요? 유언 12곡 김진의 북천가는 이미 말했듯이 국어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그런 문학작품인데 역시 어때요? 유사적 중도가 너무 높았다는 점 좀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독서지문 암세포 지문도 있죠. 제가 3주 전인가 하면 우리 과학제재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나저나 여러분들 있죠. 일단 국어시험이 자 그러면 15번에 이제 오답률이 제일 높아서 80%대다 그랬는데 암세포와 제시문을 주고 복합적이죠. 윗글을 바탕으로 AS, E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거 고단도 추론적 문제입니다. 시간이 엄청 깨지죠. 여러 문제는 암적인 문제니까 미리 피하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물고 들은 친구들이 시간 다 깨먹고 여기서 이제 어때요? 좀 멘탈이 무너진 친구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어는 문제 푸는 지혜, 과학지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텍스트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선지도 어때요? 굉장히 좀 길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요즘 킬러 얘기 나오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 9번 문제. 자, 요것은 아까 이 공적연금, 경제성을 지닌 사회적인 아주 추이를 갖다 관련 질문인데, 아무튼 연금 제도의 어떤 그 뭐랄까, 개혁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슈.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요걸 보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8번, 15번하고 9번 문제가 약간 궤적이 비슷한, 자, 그런 문제로서 선택지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있죠? 이거 현대시죠? 자, 박목월의 나무하고, 그 다음에 두 작품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본 다음에 어때요? 19절 있죠? 기억에서 미음까지인데 이 표현
또는 이 시 구절의 의미 이런 거니까 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무리 시에서 짜증나는 문제 중 하나죠. 역시 오답률이 볼 수밖에 없는 성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아까 또 왔죠. 암세부 지문, 과학 지문 가지고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문제죠. 약간은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답은 제시문에 다 있어요. 이 문제풀이 지혜나 터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엔트리 넘버 5번째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 지문 가지고 밑줄에 해당하는 거죠. 설명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과학 지문이 벌써 어때요? 세 문제가 일단 난이도 높은, 오답률이 높은 문제에 속했는데 거의 뭐 한 50% 이상 수험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자, 니나 저나 저희는 아까 모의고사 판형도 똑같다고 그랬죠. 문학뿐 아니라 독서,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학습을 했었고 결과를 가져왔고, 이전에 1차 시험 끝났으니까 면접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독서, 문학, 이제 엄매 화자까지 하는 수능, 국어 확실하게 여러분 담보할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 일단 혹시라도 이 5개 문제 외에도 오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엔트리나만 5개를 잘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왜 시험장에서 왜 공략을 못했는가, 내가 왜 헛발질했는가 한번 반성할 건 해보고 성찰할 건 해보고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어떤 시금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어의 금년도 사관시험에 바로 엔트리 남은 5개 오답률 높은 문제 간단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는 거니까 일단 이 엔트리 남은 5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자, 보시고. 자, 우리 영어 선생님 좀 맥락 짚어주시죠. 영어는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영역이 쉬웠던 것처럼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기조 흐름에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한 5점에서 한 많게는 한 7점 정도 커트라인이 상향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영어를 이번 시험이 좀 쉬웠던 게 2가지인데요. 특히 어휘가 좀 쉬웠다. 그 다음에 킬러 문항에서 아주 난이도가 많았었거든요. 빈칸 추론이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순서에 있어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풀기에도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위권이라든지 조금 중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그 학생들은 점수대는 아마 그대로일 것 같다. 평균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있어서는 많이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학원에서 2가지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2가지를 준비했고 학원하고 그게 이번에 매치가 잘 돼서 만점자가 무려 한 7명 정도 지금 나올 거로 예상이 돼요. 만점자가. 그래서 2가지를 학원하고 저하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실전에 가면 학생들이 늘 시간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2개월 전부터 우리는 문제를 3분, 최대 5분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영어는 50분인데 47분에 끝내기 연습을 2개월 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측에다가 부탁한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실전에 갔을 때 어려워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어렵게 하자. 그래서 파이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의고사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한 주 그때는 학생들이 막 혀를 내둘렀거든요. 뭐 70점대 뭐 수능 같으면 1등급 너끈하게 받는 학생이 70점 나오고 뭐 60점대 나왔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학생이 심지어는 이번에 만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준비한 것이 막 효과를 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은 어휘 선택이고 2, 3, 4는 역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죠. 특히 3번째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26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문 빈칸 추론이잖아요. 장문 빈칸 추론은 2가지가 나오는데 패러그래프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당연히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장문 속에서 빈칸 추론을 물어보는 건데, 이건 전 좀 의외였어요.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무난했지만, 아하, 학생들은 어려워했길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글의 소재가 버그 리스트였거든요. 버그 리스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버그 하면은 뭐예요? 곤충이잖아. 근데 이게 곤충은 일반적인 뜻이고, 우리 그래서 나오는 의미는 버그이 뭐냐면 결함이라는 뜻이에요. 결함. 그 다음에 동사가 되면 결함을 초래하다, 성가시게 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함을 초래한다든지 문제거리가 있었을 때 버그 리스트를 만들면 창의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무난한 내용이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버그이라는 그 단어를 뭐로 먼저 생각을 합니까? 뭐? 곤충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저는
야, 이거 선생이 일선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게 많은 갭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다시피 선택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70% 이상의 오답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단어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 단어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말해 볼게요. 문제가 쉬울 때는 뭐냐면은 아주 쉬울 때는 주어진 센텐스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말할게요.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은 주어진 센텐스 하나만으로 해석이 안 돼요. 전후 전체 최소한 센텐스 3개 이상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만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주어진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최소 앞, 그 다음에 그 뒤 문장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만이 풀 수 있었어요. 저도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잠깐 좀 보여주시죠. 네, 18번. 네, 이제 18번이 이게 오답률 2위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보편적인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빈칸이 꼬리에 있을 때는 주로 양괄식 형태였는데 이 양괄식에 대해서 주로 좀 난이도가 쉬울 때는 문장의 머리에 답이 한 50% 심지어는 한 70% 정도 답을 주어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은 양괄식에서 살짝 벗어난 전체 글의 어떤 요약, 약간의 애닉도트, 일화 같은 거, 그 다음에 글을 전체 읽어 내려가면서 마지막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이해해야만이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난이도가 두 번째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죠. 장문에서 빈칸 추론. 이거는 좀 선생님이 어외였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후반 쪽에 가다 보니까 집중력이라든지 또는 버그리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빈칸 추론도 뭐 이게 일반적인 추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이제 학생들 가운데 보통 세 가지, 우리가 영어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인데 이 삽입보다 특히 두 번째 나오는 순서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하잖아요. 명시적 단서, 함축적 의미 단서를 가지고 푸는데 이게 어려웠던 거는 명시적 단서, 즉 눈에 띄는 단서가 약했어요. 그래서 독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이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21번 문제가 어려웠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잘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눈과 일선에 있는 학생이 보는 눈은 조금의 갭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1번, 2번에 어법이 나와서 멘붕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 1번, 2번은 너무 쉬웠어요. 어법 문제.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즉 접속사냐 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준동사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어법에서 난이도로 치면은 상중하에서 보면 중 또는 중하의 난이도 문제를 냈다. 그래서 1, 2번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풀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잘 풀었다. 그런데 26번에 막판에 가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26번이 의외로 난이도가 높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쉬웠다. 그렇지만 상위권이 더 쉬웠지만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특히 하위권으로 갈 때는 쉽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제너럴하게 나올 때는 상위권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하위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도 뭐 비슷한데 일단 국어 영어는 일단 쉬웠다. 그러니까 뭐 멘탈이 좀 그 관리가 됐다 했는데 수학이 딱 문제를 보니까 뭐 멘탈이 동맥경화성이 생긴다라고 느꼈던 수험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역시 그랬는데 올해도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군요. 이제 수학 진단해보실 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공통 과목이 이제 조금 어려웠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확통이 너무 평이했던 걸 의식해서인지
확통은 한 문항은 확실히 더 어려워졌고 이제 수능도 그런 비슷한 기조인데 이제 선택 과목에 좀 밸런스를 맞춰 가고 있는 것 같고 미적분은 이제 단순 계산 문제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통 선택자들보다 미적분이 많게는 10분 이상 시간을 더 소요하는데 미적분은 30번 빼놓고는 작년에 어려웠던 그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도 안 나왔고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 통상 약간 어려운 느낌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저희 학원에서 강조한 것처럼 미분의 본질은 캘큘레이션이다. 계산을 하는 걸로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28번은 의외로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기하가 사실은 작년에 제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하가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딱 보고 그 순간 힌트가 안 떠오르면 못 풀어요. 공간도형 문제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올해는 그 문제를 피해갔고 그리고 29번이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확통은 28번을 꼽겠습니다. 다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어서 이제 오답률이 조금 낮아진 것 뿐이에요. 객관적인 난이도로 주관식으로 냈으면 28번이 더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30번이 가장 비교적 난해했고 기하도 역시 맨 마지막 30번이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작년보다 4점짜리 하나 더 어려웠고 그리고 밋밋한 문제도 좀 줄였어요. 좀 작년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미적분은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쉬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하는 작년보다는 4점짜리 하나 정도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공통과목인데 공통과목은 주관식이 작년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2번과 21번이 의외로 밋밋했는데 올해는 22번이 저희 학원에서 조금 기교가 있는 문제를 돌렸는데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나오는 한쪽 방향의 극한 그 두 개의 극한 값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짠 문제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한 10개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시감이 있었던 문제였고 하지만 이제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정석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작년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게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좀 각성을 좀 해야 이게 실력적으로 변합니다. 올해 이제 한 3년 전부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7번도 의외로 어려웠어요. 3점짜리.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 개수 재는 거에서 갑자기 뭐 분모가 7인 그것들을 다 합하라고 그러면 이게 평소에 수학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그 상위 랭커 오답률 22번이 이제 예상대로 나왔는데 이게 절대값 fx를 했기 때문에 접어 올려줄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3차 다항식이에요. 그 다음에 극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x는 0에서 우극한인데 이 부분을 잘 보면 각각이 이제 이것은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측 극한 좌측 극한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모가 h가 0으로 접근하죠. 그러면 당연한 상식으로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얘는 미분계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른쪽 부분의 좌미분계수를 왼쪽 오른쪽을 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미분이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실수 t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상황을 많이 그리면 8번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최근에 사설모의 그 다음에 7월 그 학평 인천교육청 우리가 이제 돌렸는데 거기에 하고 이제 대자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fx가 단순하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1인데 이제 시작점이 a인지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기 문제인데 이게 기억만 쉽게 옳다는 게 그대로 판별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기억이 1번이고 최근에 찍을 거면 1번을 찍어라 과감하게. 아예 모르는 애들한테 한 얘기인데 뭐 그게 먹혔을 거고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이제 문제는 한 4번까지 뿐이었다. 아마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상위권은 좀 당황했을 수가 있는 것이 여지껏 이제 좀 편했던 문제 배합을 많이 이제 흔들었어요.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던 최상위권, 극상위권은 쉽겠지만 그 쉽다는 게 4점짜리
늘 틀리던 4점을 하나 맞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점 올라가는 겁니다, 수학은. 하지만 늘 말하지만 이제 그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꼴찌의 합격생 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수학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가 뭐 선생님들 전문가 분들께서 작년에 비해서는 쉬웠다고 하니 국어 영어에서 점수를 확 땄으면 수학에서는 뭐 좀 영향을 덜 받았을 거고, 오히려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아이는 국어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쉽게 나와도 그런 아이들은 수학에 덕을 봤을 것 같은데 뭐 양면적이겠죠. 그 15문 문제는 좌표 기하학의 문제인데, 요게 이제 그 좌표의 이제 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로, 그 풀이에 따라서는 속해법이 있고, 아주 이렇게 멍청하게 풀면 굉장히 이제 그 돌아가는 그런 이제 요번에 아마 수능도 그런 출제 기조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출제 전문가들께서 이제는 발상의 교묘함은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안 내겠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자꾸 그냥 뭐라고 그러는데 아예 안 낸다, 안 내는 대신에 변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냐면 이 문제를 풀이법이 3개가 있는데 수학적인 그 어떤 연습량에 따라서 1분에 푸는 아이와 2분, 3분에 푸는 아이를 이제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욱 기본에 충실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풀라는 이제 신호로 여겨집니다. 13번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수열은 항해 번호, 주기적 반복 성향 관찰 능력. 그래서 수열 실력은 결국 시력 테스트다. 제가 이 말을 했죠. 쫄지 말고 우직하게 해라.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건너뛰고 요 두 번째 그 시그마를 보면 앞에 n개까지 합이 뒤에서 두 번째와 같다는 것은 쭉 나열할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빼놓으면 0이 돼요. 이건 초등학교 수학 실력 아닙니까? 그래서 -3은 초기 값으로 줬고 A2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A2는 그냥 A라고 미지수를 설정하고, 그러면 A3이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3은 3이 되고 계속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간 프로그램으로 빙의 돼서 요 규정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연습한 아이들은 그 얘기구나, 주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아마 쉽게 -2라는 걸 이제 답을 골랐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사관학교 1차 국어, 영어, 수학, 경향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부 뭐 수험생들이야 뭐 1교시 30문제 50분 문학 독서, 2교시 영어 듣기 없이 50분 30분 30문제, 근데 3교시 이제 수학 30문제 100분. 글쎄 뭐 두루두루 어찌됐든 국어든 영어든 뭐 쉬워졌다, 많이 쉬웠다, 실제로 뭐 그런 체감하는 난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계속 강조했지만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실제로 공부의 동력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1년보다는 특히 작년에 극도로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풀면서는 아마 1, 2교시 국어, 영어 좀 쉬웠다 하니까 수학의 어떤 그 뭐랄까 실력을 내공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수학도 어때요? 좀 다소 쉬워졌다, 결이. 그 선택 과목에서 이제 미적분 기하는 좀 쉬워졌지만 확통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마 아까 수학생도 얘기했지만 아마 자연계 쪽에 커트라인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자, 그러한 기우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대치동포는 서초 방배원 한 300여 명 되는 학생들, 그리고 아울러 말이죠. 대전 쪽에 연계된 학원, 제2학원, 그 다음에 여수시 제2학원, 아울러 모의고사 회원들 아마 700여 명 언저리로 해서 이제 그야말로 표집을 해서 진성 마인드를 가지고 뭐 솔직히 좀 허심탄회 대답해달라. 사실 뭐 시험 보고 나서 누구한테 뭐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참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런 주문하는 것도 시험을 잘 본 수험생들이 뭐 자신있게, 그죠? 어필하겠지만 또 기회 이해할 경우는 참 그 숫자를 얘기 꺼내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다만 여러분 고생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이죠. 지휘와 무관했던, 그죠? 지휘 수강생이 아니었거나 그랬던 수험생들도 바로 저희 안내해 드리는 어때요? 좀 글쎄 뭐 정확하게 뭐 가채점인데 말 그대로 가채점 아닙니까? 그죠? 가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절대성을 가지고 보지 말고 좀 개연성을 가지고 봐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능이야 워낙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험이든 간에 한번 보고 나면 예상되는 그 커트라인 컷을 설정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조직이 있고 기관들이 있죠. 또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시험 보고 나면 궁금하니까, 심지어는 공인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대로 아마 이제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서울생들이 전국적으로 맥시멈 많을 때가 한 3만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2만 5천 그 전후가 많고, 그 다음에 경쟁률 아직 뚜껑 안 열어봤지만은 일단 뭐 공군사관학교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주변에 우리 소공서들 봐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공사가 30대 1 전후, 그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20 몇 대 몇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자, 국간사도 아무래도 숫자가 적었다고, 또한 국간사는 금년 남학생 TO가 어때요? 총 90명이지만 9명에서 14명 늘었다 보니까, 일단은 국간사에서 남학생들의, 뭐 특히 이제 이과생들, 이과 TO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공사가 이과 TO가 70%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포집을 해보니까 이제 남학생의 경우는 약, 뭐랄까, 설문에 응해준 남학생들의 경우는 약 35%가 문과, 65%가 자연계였습니다. 이과. 여학생의 경우는 40%가 문과,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 뭐 이과가 60%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들 TO는 어때요? 좀 문과, 이과. 물론 이제 국간사가 6대4고 이제 어때요? 그렇지만 육사는 5대5, 그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자, 그런 점에서 여자 생도들의 어떤 답변율이 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약간은 은연중에 있죠. 건보행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 여학생들의 어때요? 좀 뭐랄까, 1차 점수 예상 컷이,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말이죠. 이과. 특히 이제 미적분이 좀 수월했다. 이번에 선택 과목. 자, 그 다음에, 기하도 좀 수월했다. 그런 점에서 이과 이과 학생들의 어떤 숫자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둔 얘기인데 어때요? 표준 점수를 변환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뭐 표점으로 변환하면 원점수 5점에 10점은 경우에도 맥시멈 10점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5점 내 10점이 원점수로 높은 학생이 떨어지고 표점으로 변환하다 보면 어때요? 일단은 한 10.5점 낮은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국영수를 표점 변환 합산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표준 변환 점수라는 거 말이죠. 세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 한 과목이 격차가 크고 두 과목이 좀 어때요? 앞선다. 하게 되면 좀 표점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세 과목이 고루, 그죠? 약간은 세 과목이 좀 균형감 있는 숫자가 된다면 그건 표점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통 판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있죠. 저희가 추정한 거, 어디까지 추정치니까 절대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 그죠? 내 가채점, 내 점수, 예상되는 점수하고, 근데 마킹 실수로도 막상 있죠. 발표가 되면은 또 뭐 좀 약간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여러분이 어떤 뭐 기억에 의해서 마킹한 거, 모양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0분간, 그죠? 200분간 했던 거. 자, 200분의 어떤 여러분이 그동안 어때요? 좀 혼을 바치고, 그죠? 자, 그야말로 어때요? 열의를 바쳐서 일단 시험 보고 왔는데,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관학교 시험이라는 거 어때요? 1차가 어때요? 배수, 그죠? 추가 합격, 육사는 3번 기회가 있습니다. 1차. 대소 낮아지죠? 커트가. 자,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건 최초 합이니까 공사는 2번의 기회가 있죠. 해사나 국간사는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딱 한 번씩 1차 추가 합격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2차 전형을 하기 전에 보통 어떤 자연계 쪽이 많이 빠져나가죠. 1차 최초 합에 합격이 됐는데 어때요? 2차 응시를 안에 서류를 안 내. 그죠? 그럼 어때요? 육사를 예를 들면 어때요? 육사는 남학생이 5배, 여학생 8배수잖아요? 그 배수를 채워놓고 2차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최초 합이 혹시 안 되더라도, 그죠? 일단은 추가 합격 기회. 근데 이제 추가 합격이 되면 사관학교 성격상 2차 면접에서 있죠. 워낙 면접 배점이 크고 또 체력이라는 어떤 요소도 무시 못하는 거죠. 내신의 의미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차에서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사나 육사 학교장 추천에서는 아예 1차 성적 합산하지 않잖아요. 합산하지 않더라도 합불이 되면 어때요? 1차 합격자 배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1차 때 추가 합격으로 꼬레비로 꼴찌로 1차가 되더라도 2차에서 어때요?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끔 기관들에서 몇 개 기관들에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릴리스하는 그런 예상되는 추정 컷이 있죠?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균형감 있게 보시라고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이죠.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어때요? 뭐랄까 압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자.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때요? 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점으로 변환하면 어때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한번. 자, 먼저 있죠. 2013학년도에 육사 같은 경우 작년도죠. 워낙에 어때요? 좀 국어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합격까지 가면 어때요? 일종의 남자 육사 육남무 같은 경우는 180점대 후반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었죠. 작년에 그랬습니다만은 이거 최초합의 어떤 숫자입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그렇고 근데 해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입니다. 자, 해남이 그죠?
일단은 뭐 200점 밑으로, 그죠? 갔다가 추가 합격까지 가니까 또 180점대 후반. 자,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가면 이보다 한 5점에 10점이 떨어졌었다. 더군다나 작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어때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한 10점 정도 다운되는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있죠. 저희가 추정을 한, 그죠? 집계한, 자,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는 어때요? 일단은 작년보다는 5점에서 맥시멈 10점. 그러니까 평균 한 10점 정도가 저 원점수 기준하면 어때요? 업이 됐다. 다만 어때 성적표를 보니까 어때 성적표를 쭉 보니까 아무래도 있죠 상위권하고 어때요 약간 중하위권이 조금 갭이 큰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올해 시험의 성격이 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어때 상위권 성적이 전체적으로 하위권 성적을 어때요 약간 상쇄해 주면서 자 평균적으로 봐서는 어때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 10점 이상 올랐다고 할 수 없죠. 평균적으로는 5점 정도 근데만 어때요 상위권까지 쭉 해서 예상들을 상위권부터 쫙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준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10점 정도 전후에서 성적이 좀 커지 올라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원점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표점으로 한 사람은 10점도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건 여기 나온 것처럼 원점수 초합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초합.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일단은 그 육남문이 205에서 215점, 그 다음에 자, 육남이는 220에서 225점이 금년도 추정되는 거죠. 예상하시고, 이보다 어때요? 컷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통상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표점으로 이쪽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개연성 5점이 근사치더라. 원점수로. 넓게 보면 10점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육녀문 같은 경우 220에서 225점, 그 사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문여 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육녀이죠. 육녀 같은 경우는 225에서 230점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육남문, 육남이, 어때요? 육녀문, 육녀 2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가 좀 인문계보다 올해 숫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어때요? 미적분 선택이 좀 다소 쉬웠다는 점, 수원투는 좀 다소 어려웠지만 그래서 수학은 거의 작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어때보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그죠? 국어 영어 쉽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수학을 좀 심정적으로 3교시를 쉽게 가볍게 하면 그런 부담 없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추정됩니다. 자, 근데 해군사관학교도 작년보다 어찌됐든 높아졌는데 일단은 육남문, 해남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125점까지도 추정이 됩니다만은 좀 보니까 200에서 한 205점 정도. 자, 해남 2 같은 경우는 205점에서 210점 정도. 아무래도 어때? 이과가 남학생들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 근데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있죠. 좀 이과보다는 문과가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때요? 해군사관학교는 여학생 투여가 좀 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해여문 같은 경우는 215점에서 220점. 그 다음에 해여 2 같은 경우는 210에서 215점인데 참고로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 사관학교는 요즘 특목고 외고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국제고생도. 그러다 보니까 영어나 이런 데서 조금, 그죠? 일단은 더 강화되는 그런 면을 좀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특히 올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 쪽으로 특목고생들이 많이 지원한 걸로 좀 저희가 일단 찾아봤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참고지만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연성이 있는, 그죠? 개연성이 있는, 절대화 할 수 없지만은, 막상 8월 9일 날 회사 발표되고, 그 다음에 최초합이니까, 그 다음에 육사, 공사가 8월 11일 날 발표되고, 8월 14일 국간사 발표됩니다만은, 자, 계속해서 공군사관학교 작년도, 그리고 국간사 작년도, 자, 1차 원점수로 추정해본 바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말이죠. 육사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작년도에는 어쨌든 최초합이 이러니까 추가 합격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178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가 합격 가는 선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학생도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서 일단은 많이 확보해서 더군다나 올해는 공사가 처음으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0% 선발하잖아요. 육사처럼 1차에서 1차 성적이 합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죠. 이 추가 합격까지 가서 5배에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육사나 나머지 학교처럼 국영수가 쉬웠다. 그죠? 특히 국어 영어 쉬웠기 때문에 일단은 약 10점 정도. 그죠? 10점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봐서 그랬는데 역시 말이죠. 어때요? 공남문의 경우는 205에서 210점이 이제 예상되는 추정되는 바로 1차 합격선의 컷 아니겠느냐라는 거. 좀 어찌됐든 이보다 또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높게 나오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설문에 응하는 걸 조금 부담 없이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죠? 약간은 좀 피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죠. 일반적으로.
성적이 초조한 수험생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보다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도 그래도 뭐 이 이상 절대적으로 뭐 확 올라가도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5점에서 10점 정도는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더구나 표준 점수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람이 이과가 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강조드립니다. 육사과 맥락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과 여자 문과. 자, 일단 문과 이과는 거의 공사는 좀 비슷하게 일단은 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때요? 일단은 뭐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르게 봐야겠죠, 물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 표집을 할 때 좀 대답에 응했던 그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의 어떤 비율 차이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관학교의 경우인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좀, 거의 뭐 200선, 그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자,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이제 이과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그 한 20점 이상 점핑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감도 금년도에 어때요? 좀 뭐랄까, 경쟁률이 뭐 30대 1 이상이 된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뭐 사관학교, 국간사에 뭐 금년도 남학생이 이제 9명에서 이제 14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때요? 좀 지원 강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어때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추정이 좀 됩니다만은. 자, 육사 해사, 그죠? 일단은 평균 뭐 한 25대 1에서 30대 1인데, 해사도 뭐 30대 1에 버금가는 그런 경쟁률을 보인다라는, 자, 그런 어때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뭐 확정적인 건 아닌 거니까요. 자, 북한사의 경우는 어때요? 간남문의 경우는 200에서 205점 정도, 역시 이과 높게 나왔죠? 간남문 205에서 210점 정도. 자, 그 다음에 간여문, 그죠? 210에서 215점. 간여의가 이제 205에서 210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좀, 뭐랄까, 여학생들 문과가 인문계가 조금 숫자가 이과보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보면은 이제 특목고, 외고생들이 이제 의외로 국제고나 특히 외고생들이, 여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관학교 지원율이 좀 높아지는 상향에서 아마 특히 영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매년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공사, 자, 남자분이, 여자분이, 국간사, 자, 남자분이, 여자분이. 워낙 국간사의 경우 뽑는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표집되는 인원들이 어때요?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 측면에서 객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한다는 건 좀 난점이 있죠.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수험생이고, 또 사관학교라는 어떤 집단의 어떤, 뭐랄까,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한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표집은 인원은, 그죠? 집단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개연생 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험을 치렀던 나중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발표가 되면은 원점수가 어느 정도 것이다라고 추정만 될 뿐이죠. 커트라면 사관학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표준점수 변환해서 표점으로 몇 점 기준이다. 자, 자추정입니다.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원점수가 몇 점인데 합격이 됐다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거 어때요? 10점 이상 높은 학생은 1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표점으로 변환해버리니까. 그거 아까 얘기했지만 어때요? 세 과목에서 어때요? 특정 과목이 아주 열악해. 그죠? 점수 차이가 막 커. 나머지 두 과목보다. 그죠?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표점의 혜택을 많이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좀 약간 성적군이 세 과목은 고루고루 비슷비슷할 때 표준 점수도 유의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육사, 그 다음에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사 참고해가지고. 자, 거듭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일종 패러다임을 겪어봄으로써, 그나마 어때, 나름대로는 좀, 시험생으로서, 시험 본 사람으로서, 좀 뭐랄까, 자, 인지를 함에 있어서 좀 뭔가 패러다임 갖출 수 있다. 거듭 얘기입니다. 1차가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도 2차에서 사관학교 특성상죠. 면접 표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체력도 있지만, 자, 면접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8월 12일부터 또는 8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추가 합격 있는 사람 추가 합격이 된 뒤부터 저희가 예비에 우리 대량 중령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2차 면접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스카이프 홈페이지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선발 넘어가면 수능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제는 어때요? 1차 시험 끝났으니까 일단은 합불 관계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일단 수용을 하고 합격이 되면 면접 당연히 체력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어때요? 혹시 모를 그 종합선발까지 넘어갈 경우 대비해서 일단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1차, 그죠? 그다가 중요한 건 1차 시험 국영수 있죠? 국영수 하면서 엄청나게 수능 강화해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아시고 일단은 이 시간표 있죠? 참 지긋지긋합니다만 어때 10월 11월 16일 날 또 수능 때, 그죠? 이 시간표 물론 국어, 수어, 영어, 탐구지만 한번 당금질 단단히 생각하시고 긍정 마인드로 해서 이제는 또 다른 뉴스타들 해 갑시다. 자, 1차 끝났죠? 자, 일단 지긋지긋하겠지만은 이 무대 위를 건너뛰고 코로나도 이겨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마저 코로나도 이겨내면서 사관학교 들어가서 지금 생도생활 잘하는 여러분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죠?
이제는 말이죠. 자, 다 훑어버리고 새로운 뉴스타트 합시다. 2차 통해서 합격을 하고 우선 선발로 수능 전에 예비생도가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 2차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혹시라도 이번에 1차에서 좀 기대만큼 성적이 안 돼서 내가 생각하는 사관학교 꿈이 잠시 수험생이 있더라도 혹시 챌린지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그죠? 재도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가지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느냐. 재수생들의 성공률은 아주 높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일단 앞에서 봤던 우리 국영수의 트렌드 있죠? 금년도 경향을 한번 당금질 해보시고,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어때요? 숫자 말씀드린 거는 거듭맥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종의 연맥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괜히 거품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단 그런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괜히 이런 숫자에 크게 멘탈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거 공지할 때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특히 지금 민감하니까. 자, 그런 점인데 일단은 그 작은, 그죠? 인원이 많이 없는, 그죠? 그런 집단의 군 사관학교 조직이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지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저희 책무기 때문에 릴리스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일단은 가슴 속에 새기기 바라겠습니다.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앙금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일단 툭 털어봅시다. 털어버리고. 자, 저는 어찌됐든 사관학교 전문, 그죠? 스카 입시 교육의 대치동 번호 서초 방배우 송박 캠퍼스 교육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저는 국어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수능 국어뿐 아니라 2차 면접 우리 대령들하고 중령들하고 성심껏 멘토링해서 여러분이 생도가 되는 길에 그야말로 자, 큰 역할을 좀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후배들 있죠? 자,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스카 입시 교육의 사관학교 또는 경찰대학 입시 아카데미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화이팅 합시다. 자, 필승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